KBS 성우님이 있어. 네. 촬영을 했는데 촬영을 하고 가는데 휴대폰이 없는 거야. 내게. 그래서 나는 계속 남아서 휴대폰을 찾고 있었어. 네. 아무리 찾아도 없어 휴대폰을. 자기 가방에 넣고 간 거야. 아 그분이. 성우님이. 그래가지고 또 멀리까지 갔다 오셔가지고 난 또 기다리고 그 핸드폰 받으려고. 핸드폰 때문에 일정의 피해를 주신 거네요. 누가? 그분이 나한테? 아니? 내가? 응. 아, 내 걸 가져갔다니까? 그걸 잘 챙겼어야지. 아니 모든 사고에는 아니 비율이 있잖아. 아니, 가실 비율.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챔피언스리그 일정에 대해서 제가 네. 전해드릴 텐데 이 일정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그리고 황인범이 네. 같은 조에 묶일 수도 있다. 그쵸. 그리고 혹은 뭐 같은 조에 묶이는 게 세 팀이 묶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토너먼트 치르고 뭐 그러다 보면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뭐 가능성은 좀 낮지만. 네, 가능성은 낮지만. 일단 만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조별리그에서 세 팀이 묶인다면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있지만 근데 어떻게 세 팀이 묶일 수가 있나? 뭐 혹시 모르죠. 그리고 이제 저 팀이 또 리그가 같은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포트가 같은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묶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 지금 상태를 보면 일단 김민재 선수가 뭐 거의 오피셜이 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오피셜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황인범 선수도 어제 이게 살짝 묻혔어요. 그러니까 묻혔어. 어제 김민재가 이탈리아 도착하는 그 시간에 네. 동일한 비슷한 시간에 황인범도 그리스에 도착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인범 선수가 그리스에 도착하는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아무래도 어제 김민재 이슈가 너무 많아서 이제 거기 살짝 묻혔는데 나 도착했다. 우리 저 단톡방에 그 황인범 선수 도착한 사진 그런 거 있잖아. 네. 와, 하도 이제 김민재 그런 게 많으니까 요 합성인 줄 합성해가지고 알았구나. 목하고 아래하고 막 이 보게 되는 버릇이 생겼어.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한 저녁 한 7시? 네. 8시 뭐 요때쯤에 김민재 선수가 이탈리아 갔잖아요. 그때 이제 황인범도 가면서 이제 같이 사진을 또 찍혔죠. 그렇습니다. 각 다른 나라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하고 김민재는 만날 확률이 높은데 황인범 같은 경우는 팀 자체가 이제 계속 뭔가를 그 플레이오프 같은 거 거치면서 올라와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일단 뭐 포트를 보시면 토트넘은 이번에 2포트에서 시작하고요. 네. 나폴리는 김민재가 속한 나폴리는 3포트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올림피아코스는 저기 이제 4포트에 이제 편집은 넣어놨는데 네네. 저게 올림피아코스가 플레이오프 예선전을 다 치르고 올라와서 조별 예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4포트예요. 왜냐하면 예. 이제 이 포트 배정도 그 월드컵처럼 월드컵 피파 랭킹으로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UEFA 그 랭킹이 있어요. 팀마다. 이제 그걸로 이제 쭈루룩 나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올림피아코스는 이제 그룹 스테이지에 올라오게 되면 무조건 4포트가 아마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이제 헤쳐나가야 될 경기들이 아직 많아요. 지금 2차 예선 치러지고 있나요? 지금 2차 예선을 치르고 있고 예. 2차 예선을 1차전까지 치렀어요. 그리고 오늘 2차 예선을 치릅니다. 네. 1차전은 이제 마카비 하이파와 1대1 무승부인데 이게 전력상 그래도 올림피아코스가 더 좋아서 네네. 아마 오늘 경기 2차전에서 승리를 해서 3차 예선을 올라갈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근데 3차 예선 상대도 나쁘지 않습니다. 3차 예선 상대가 아폴론 리마솔이라는 팀인데 네네. 키프러스 리그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경기 3차 예선 가도 이길 확률이 그래도 꽤 높죠. 네. 그래서 그 3차 예선에서도 두 경기를 치러서 거기서 이제 또 이기면 그러면 이제 마지막 플레이오프까지 갑니다. 근데 플레이오프에서도 두 경기를 또 이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올림피아코스가 결국에는 이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경기가 남았다. 그러니까 3차 예선 정도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고 봐도 그 이제 이상으로 올라가면 네, 마지막. 그게 또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마지막 라운드에 이제 붙는 팀들을 보면 이 팀 유로파 리그 가기 아까운데 이런 팀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올림피아코스가 언제나 이제 좀 그런 팀이거든요. 이제 플레이오프 같은데 되면 이거 챔스 와야 될 것 같은데 유로파 리그는 조금 아쉬운데 뭐 이런 이제 팀이니까 네. 이번에도 플레이오프에서 만나게 된다.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올라오게 된다. 근데 이 관문을 올림피아코스가 넘어선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흥민 2포트, 김민재 3포트, 황인범 4포트가 된다. 근데 물론 이 세 명이 다 같이 묶이는 건
가능성이 희박할 수도 있어요. 네네 없지는 않은데. 근데 두 팀 정도는. 그렇지. 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어. 이렇게 한국 선수들이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각 팀을 대표해서 붙는 것도 너무 즐거운 재미 중에 하나인데, 네. 와 진짜 손흥민하고 김민재가 와 붙을 수 그 있을까? 맞붙는 어. 그 경기. 음. 예, 어찌됐건 한 명은 창이고 한 명 방패이기 때문에 그렇죠. 와 이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만약에 올림피아코스가 올라온다면 네. 이제 조 추첨, 조 추첨을 할 때 아주 이제 역대급으로 재밌겠죠. 네. 이제 우리 선수들이 서로 이제 그 조별리그에서 같은 조가 되는 게 흔치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참 재미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예. 이제 요 조 추첨은 일단 이 올림피아코스의 일정은 5경기를 일단 치러야 되고요.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8월 25일 조추첨을 합니다. 챔피언스리그 조추첨. 그래서 이제 그 조추첨이 이루어지고 아 그것도 재밌겠다. 저 추첨도. 나서 이제 조별 예선이 치러지게 된다. 아니 이번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문에 리그도 그렇고 네. 이 챔피언스리그 조별 일정도 굉장히 좀 앞당겨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당장 지난 시즌 기준으로 보면 9월 15일 네. 시작해서 12월 10일까지가 그렇죠. 조별 예선 6차전까지가 그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월드컵이 11월 달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전에 다 끝내야 맞춰놔야 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경기가 일주일 일러요. 지난 시즌보다. 네. 그래서 9월 6일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6차전이 11월 1일에 끝납니다. 네, 11월 2일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 이상을 한 달하고도 일주일 정도를 더 빨리 끝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뭐 월드컵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갈릴 수밖에 없는 일정이에요. 와, 근데 그러니까 이거 월드컵의 여파도 굉장히 그쵸? 심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기간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음. 그러면 9월, 10월 이 2달 동안 6경기가 일단 주 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제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1라운드 몇 라운드 한 다음에 중간에 한 번 있고 예. 또 이제 그 다음 리그 경기고 그래서 보통 이 챔스 경기 하면은 몇 주 쉬다가 해야 되는데 바로 얼마 안 쉬었는데 또 해야 되고 막 네. 이런 이제 상황들이 나오니까 그러다 이제 월드컵 하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토트넘이든 아니면 여러 강팀들이 더블 스쿼드를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럼요. 이러한 부분도 분명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16강, 8강 또 이런 일정을 잠시만 소개를 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11월에 월드컵이 있으니까 예. 딱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챔피언스리그가 딱 끝나고 그리고 각 리그도 네. 딱 멈춥니다. 네. 프리미어 리그도 딱 멈추죠. 그렇죠. 그때 멈췄다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는 2월 14일에 다시 16강부터 시작.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 11월에 갔다가 월드컵 끝나고 쉴만 하니까 16강을 시작한다. 아유 진짜 힘들긴 힘들겠다. 그래서 올해 선수들의 컨디션, 뭐 부상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특히나 뭐 16강, 8강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토너먼트에 올라오는 팀들의 소속팀 선수들은 웬만하면 월드컵 나가는 선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약팀들에게 변수가 나올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충분히. 이변이 나올 수가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뭐 16강은 1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네네. 하고 그다음 8강이 4월 11일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준결승이 5월 9일부터 시작해서 5월 17일 날 끝나고. 네네. 결승전이 6월 10일입니다. 네. 근데 이 결승전 장소가 이스탄불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스탄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2020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원래 이스탄불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코로나 이슈가 있어서 이스탄불에서 못했어요. 그리고 대신에 중립 지역인 그 이제 그 코로나가 조금 더 괜찮았던 네. 리스본에서 했죠. 그러니까 그 이스탄불에서 못했던 걸 그냥 이번에 그쵸. 땡겨서 하는 겁니다. 저번에 어찌됐건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걸 이번에 땡겨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6월 10일에 한다. 네네. 결승전은 이제 6월 10일 이스탄불인데, 네. 야 이제 계속 저희도 이 일정 살인 일정들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참 리그 클럽들이 고민들이 많겠습니다. 그렇죠. 뭐 일단 계속 일단 일정이 있고 롯데자원도 중요하고. 뭐 토트넘 같은 경우도 너무 더블 스쿼드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영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공격진에 손흥민, 케인, 쿨루셉스키 있는데 일단 히살리송이라는 아주 비싼 선수를 또 영입했고.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한 선수를 더 영입하고 싶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지금 빅클럽들이 더블 스쿼드를 만들려고 하지? 그럴 수밖에 없어. 이 경기가 이런데 이렇게. 근데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 교체 장수가 5장으로 늘어나고 뭐 네네.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뭐 특히 맨시티 같은 경우는 완전 더블 스쿼드잖아요.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완전 더블 스쿼드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더블 스쿼드를 강팀들이 만드냐? 뭐 교체 장수가 프리미어리그는 늘어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월드컵이 껴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월드컵을 선수들이 갔다 오면 네. 분명히 체력 관리가 안 될 거고 특히나 뭐 맨시티나 뭐 바르셀로나나 이런 팀들에 속해 있는 선수는 토너먼트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죠. 그런 다음에 바로 월드컵을 치러야 하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월드컵에서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또 이제 리그에서도 우승 경쟁해야 되고 챔스에서도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지난 시즌 살라처럼 될 수가 있어요. 후반기에 퍼지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살라가 딱 그 좋은 예거든요. 네. 살라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전반기에 진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살라에 견줄 수 있는 선수조차 없었어요. 개대박이었죠. 기록이. 그 견줄 수 있는 선수조차 없었는데 네. 딱 네이션스컵 갔다 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완전 선수가 좀 갑자기 그 컨디션이 네. 안 좋아지면서 폼이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득점왕도 꽤나 크게 차이가 1등과 2등이 차이가 날 수 있었어요. 네네. 근데 손흥민 선수에게 한 골 한 골 따라잡힌 것도 살라의 부진이 아주 큰 원인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살라의 사태가 이번에는 다른 선수들에게 그럼요.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이 또 있다. 막 국대 경기 치르면서 경기도 계속 연장 가고 막 뭐 심리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그런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가장 이 손흥민, 김민재, 황인범 요 셋 중에 맞붙는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손흥민, 김민재가 좀 재밌겠죠? 수비고 공격이니까. 네. 근데 요것도 이제 좀 재밌는 게 요 김민재가 사실상 나폴리에서는 왼쪽 센터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스팔레티 감독의 전술을 보면 변형 3백처럼 이렇게 되면서 김민재가 사실상 좀 왼쪽에서 뛰어요. 네. 그래서 손흥민 선수와 좀 반대에서 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 선수 왼쪽이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만났는데 의외로 또 맞붙는 상황이 또 안 나올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전술적으로는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포인트들도 있다. 이제 그런 장면 있잖아. 내가 기대하는 장면은 딱 1대1로 마주치는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이 토트넘이 잘하는 어떤 뭐 역습 이런 거 할 때 김민재가 막 둘이 뛰어가는 거지. 공 하나 놓고 김민재가 막 커버하면서 내려오면서 그 속도 문제 막 붙는 거야. 뭐 요런 것들. 김민재 선수 되게 파워풀한데 안 봐줄 텐데. 그렇겠지. 당연하겠지 그거는. 그러니까 뭐 물론 1대1 계속 약간 지공 상황에서 1대1도 막 재밌을 거고 하지만 그렇게 딱 공 하나 딱 저기 던져졌을 때 막 둘이 우당탕탕 뛰어가서 막 경합하는 그런 것들. 그럴 가능성 높죠. 네네. 둘이 만나면 그런 장면들이 이제 저는 기대가 되는 거고. 그럼 재밌겠네. 재밌긴 할 것 같아. 그리고 봐봐 손흥민도 안 봐줄 텐데 당연히 하잖아. 안 봐주지. 근데 김민재 선수가 이거 이제 페네르바체에서도 보면 상대의 기를 죽이려고 조금 과도하게 파워를 쓸 때가 많아요. 그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김민재 선수의 세리에 갔을 때 위험 요소가 하나 될 것 같긴 해요. 네. 우리 월드컵에서도 마찬가지고. 약간 그래서, 좀 과도한 파울? 그래서 퇴장도 한번 당했어요. 페네르바체에서. 그리고 우리 그 이란하고 만날 때도 그때 이제 리플레이로 이제 유명한 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란 선수의 기를 이제 죽이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루즈볼이야. 그래서 우리 골키퍼가 이미 잡았어. 네. 근데 이란이 달려오니까 몸으로 알아. 팍 친 거야. 그러니까 선수가 날라갔어. 근데 그게 잘못하면 반칙이 나오거든요. 운 안 좋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김민재 선수의 또 특징이다 보니까 뭐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뭔가 손흥민하고 그렇게 만났을 때 그렇게 하면 재밌기도 하겠다. 손흥민도 이렇게 앉을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약에 이제 올림피아코스, 황인범이 속한 이 올림피아코스가 그대로 좀 잘 밟고 올라온다면 정말 한 조에 우리 선수 3명이 속할 수도 있다. 근데 확률적으로는 좀 뭐 쉽지 않겠고 이 세 팀 중에 또 그래도 2팀 정도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참 좀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게 손흥민, 김민재, 황인범 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뛴다. 네. 특히 한국 선수들이
뭐 손흥민도 그렇고 김민재도 그렇고 황인범도 그렇고 팀의 중심적인 역할을 분명 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챔피언스리그급에 올라오는 팀들에게에서 중심적인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이 생겼다.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축구에는 한국 축구에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해서 이게 저는 되게 이제 그 좀 주목해서 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월드컵 뭐 달성도 그렇고 쪼영도 그렇고 이 늘 축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긴 하는데 딱 공격 미드필더 수비의 축들이 딱 있잖아, 우리 대표팀이 이번에. 그렇죠. 예. 딱 이제 그 우리 국가대표팀 보면 그 공격 수비 중원 요 세 자리에서 중심이 되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황인범, 김민재, 그렇습니다. 손흥민 이 딱 세 명이잖아요. 우리의 딱 중심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축이라고 하는데 이 선수들이 다 유럽에서 인정을 받는다. 아주 이제 우리에게는 좋은 그렇습니다. 현상이죠. 네. 이거 두 개는 합성이라 그래요. 얼굴이 그냥 큰 게 아니라 합성입니다. 왜 이렇게 얼굴 크다는 얘기 좀 하지 마. 나한테 하는 거 같잖아. 분이 계셔. 왜 이렇게 해서 얼굴이 크지? 막 이런 분이 계신데.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 합성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